1년 반 전에 정진상 전 실장하고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 실장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재판정에 가면은 유동규가 진술을 하다가 계속 검사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인상을 팍 쏘고 뭔가 증언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면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좀 휴정했다가 네. 나와가지고 정반대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것들이 본인이 보기에 그래도 유동규랑 인연이 있는데 정말 본인이 나쁘거럽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하다. 무슨 그래서 제가 유동규는 검찰의 마스코트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언론지상에. 그랬더니 유동규가 반성은커녕 기분 나쁘다고 저를 또 고발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명예훼손으로. 물론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네. 저는요. 그래도 국가 공무원은 세금을 받아서 공직자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검사들은요. 정말 양심도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증언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이러한 일을 행한 저 영화에서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내 주변 사람이 이런 일을 겪어보기 전까지는 네. 영화에서나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나.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래요. 제가 그 10수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행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대장동 아파트 정진상 실장이 당첨됐을 때 제가 막 놀렸어요. 남들은 아파트 싸게 판교 위례소 싸게 분양받았는데 왜 형님만 7억 8억 주고 분양받았냐. 놀렸다니까요. 이거 비싸게 받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사모님이 이렇게 해서 한 건데 뭐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현금 융통이 어려워서 제가 잠깐 돈도 빌려줬다니까요. 5천만 원. 근데 그것까지 검찰이 조사를 해서 예. 저를 막 올가매려고 했는데 돈을 줬다 받았는데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이분들이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았고 대장동 관련해서 그 10수년간 출퇴근하면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조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가 있나. 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무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사법체제, 법을 왜곡하고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 김건희가 문제가 아니라 이 검사들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으로 지금 가고 있고 추석 전에 결과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수사, 검찰의 수사가 뭐 퍼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네. 주저앉히기 위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시작한 그런 수사, 이재명 대통령 겨냥한 수사. 그 단적인 예로 예. 최근에 이제 오마이에서 그 기사를 하나 이제 네. 그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10월 19일 날 체포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0월 8일 날 네. 이제 유동규의 자수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3일부터 그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 면담을 합니다. 계속. 근데 10월 13일에 압수 조서에 이제 그 제목이 그 제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정치자금법 위반 그 압수 조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타켓이 이재명 저기 대표였었고. 네. 그다음에 그 13일이라는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원래 당시에 저기 유동규와 그 동거녀, 내연녀 네. 여기가 공범 관계에 있었는데 같은 검사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제2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죠. 네. 원래 공범끼리는 저기 그 같은 검사실에서 하는 거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압수조서를 보면은 그게 이제 돈가방에 나오는데 거기서 유동규 집에서 네. 이제 검찰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마치 저희 집에서 돈가방이 나온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죠. 돈가방이 유동규 집에서 나오고 돈가방의 소유자가 저기 저 정민용이고 그 조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정치자금법 사건의 제목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어떤 분들이 그 당시에 아니 요새는 뭐 뇌물도 쿠팡 저기 저 로켓 배송하냐? 안에 저기 물건은 빼고 저기 저 돈가방은 다시 돌려주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원칙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가장 큰 원칙이 첫째는 의심스러우면은 그 피고인의 이익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3월달에 윤석열 풀어줄 때도 뭡니까 결국은 네. 아니 그 의심스러울 때는 저기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가지고 아니 윤석열 변호인들이 아니 구속 기간을 갖다가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래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 그게 맞아 풀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돈 쓴 게 다 나와 집을 17평에서 47평으로 옮겨 포르쉐를 사 뭐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외면하고 그런 증거 자료들은 숨기고 변호사들이 찾아내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저기 무죄를 갖다가 입증해야 되고 검사들이 유죄를 갖다가 입증해야 되는데 검찰들은 의견서 내고 뒤로 빠져버리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저 개인의 억울한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야 뭐 이렇게 저기 또 오마이에서도 불러주시고 우리 김조 같은 후배가 또 계속 저기 저의 결백을 증언해주고 이러지만 일반 사람들은 만에 하나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그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지 하면서 보니까 여기 이제 명찰이 이제 그 하늘색 이제 빛이 도는 명찰이 전부 다 마약 사범들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네. 마약과의 전쟁하면서 뭐 마약과 연관만 되면 전부 다 구속입니다. 그 여파가 지금 구치소가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주변 저것 때문에 잠깐의 뭐 용돈 저것 때문에 실수를 했어. 잘못을 했어. 근데 그게 마약하고 연루돼 가지고 정말 막 3년 4년 이렇게 네. 실형을 받아 가지고 구치소 교도소에 있다 그러면은 그 인생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극단적인 좀 그 사례이긴 하지만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전체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로움이고 또 민생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이제 그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내란. 해도 네.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저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까마귀만 만들라고 예.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결국은 이제 전화위복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저기 그 미국하고 한미 정상회의에서도 네. 좋은 결과 내고 그래서 뭐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고 또 이렇게 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다음에 참여하는 그다음에 관심 갖고 그래서 그런 검찰 개혁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면은 뭐 저는 그것만 제대로 돼도 굉장히 큰 사회적인 우리가 저기 이 큰 한 걸음이 내딛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이제 피할 수 없게 그 구치소 앞에 나오셔서도 검찰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 됐다라고도 네. 언급하셨지만은 검찰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의 검찰 그 독재 상황들 이게 민낯이 정말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검찰 개혁 꼭 해내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서 검찰 개혁 추석 연휴 그때까지 다 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검찰 개혁의 기대 이것도 김용 이제 부원장께서도 많이 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저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장강의 물결이 됐고 이거는 네. 뭐 거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은 정말 뭐 가장 뭐 큰 방향은 지금 이제 수사와 기소를 갖다가 완전히 분리해서 정말 뭐 기소를 위한 수사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수사를 갖다가 결국은 기소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수사를 하면서 기소사항이 나오면 기소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분리해야 된다. 그 큰 원칙은 변함이 이제 없을 것 같고 그 외에 그 과정에서 정말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과 비교해서 네. 선의의 피해자, 그다음에 제도의 희생자가 나오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지금 이제 서로의 그런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저기 큰 제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맞춰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방향은 절대 변함없이 검찰은 그 검찰의 몫으로 그 기소에 충실하고 수사는 지금 중수청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기관들 네. 여기를 통해 가지고 수사 전문 인력이 하는 이렇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서로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외에 파생되는 부분은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국가수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그거를 걱정 많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선의의 그 피해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근데 저는 중수청이라든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들을 더 치밀하게 처음에 운영을 갖다가 꼼꼼하게 하면서 운영하면은 자연히 그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사람의 문제. 그거를 이제 그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뭐 고인물이 돼가지고 다시 옛날에 영화를 생각해서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가 저기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대통령도 배출했는데 이런 착각과 망상에 빠지지 못하도록 네. 정말 이 3, 4년 동안에 이 정치 검찰에 드러난 민낯을 단죄하고 일벌백계 해가지고 저는 반드시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광복 후에 반민특위하면서 결국은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반민특위 저기 제도는 만들어 가지고 네. 시행하다가 결국은 저 친일파들한테 역으로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2의 반민특위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특위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정부에서 함께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역사적인 사명,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그동안에 이 횡행했던 네. 이 검찰 권력에 다시는 이런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외람되지만 저도 뭐 그 피해자의 진짜 한 사람으로서 뭐 그런 게 또 이렇게 완수돼야지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렇게 예. 우리 김용 전 부원장님이 그냥 웃으면서 온화하게 말씀하시니까 예, 온화하게. 참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사실은 지난 3년간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도 못 했죠. 네. 변호사 비용으로 엄청난 금액이 나갔죠. 이것은 이 피해는 세 발의 피고요. 정말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한참 사춘기인 아이들이 정말 김용 부원장이 옥고를 치르는 것도 억울한데 막 기사에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으로 뒤덮이고 인격 살인을 하고 사법 살인을 당해서 받은 네. 충격들, 가족들이 겪은 그 고통을 생각하면요, 저는 이 악질 검사들 강백신, 호승진, 네. 고용곤, 김영철 이 자들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윤석열, 김건희 이 사람들보다요 이 악질 검사들 반드시 단죄해야 되고요. 김용 부원장 그 받은 피해 반드시 국가로부터 저는 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 댓글창에도 김용 무죄 받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앞장서라 뭐 이런 네. 말씀도 좀 해주고 계신데,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가 내일 특검에 출석을 안 한다, 건강상 문제로 출석을 안 한다, 이런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야말로 뭐 하루 걸러 하루 특검 조사 받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있는데, 김건희의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에서도 보시고 지금 또 여러 뉴스를 통해서 뭐 보고 실제 그 지난 정권에 네. 그 대통령이 뭐 김건희였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검찰 얘기를 또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이창수 검사장이 어땠습니까? 예. 김건희를 갖다가 문제가 정할 때 무혐의 갖다 무혐의하고 황제 수사 가가지고 핸드폰 도이치모터스. 맡기고 예. 그조차도 저기 손도 못 댔는데, 그건 지금 저 특검에서 한 달 반, 예. 한 달 반 40일 조금 만에? 넘었죠, 그죠? 예. 예. 이 많은 죄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는 이게 정말 숨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공범입니다, 공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뭐 정권 바뀌고 나서 예. 사퇴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도망가는 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도망가가지고 저기 그거 아닙니까? 이 중앙지검장 직위를 갖고 네. 또 이제 어디 뭐 저기 로펌에 들어가가지고 연봉 저기 수십억에 이 수임료를 챙기면서 자녀들은 또 호화호식하면서 이 역사적인 이 퇴행을 또 반복해야 된다는 게 네.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제 교도소 안에서 페이스북에다가 니네 내란의 시작, 검란의 주역들 절대 도망가지 마라. 이제 제가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결국은
제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조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 죄상을 갖다 낱낱이 네. 우리가 기록하고 처벌하고 그런 일들이 빠르게 이제 후속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게요. 이 특검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검찰이 그동안 정말 뭐 했냐. 또 관본권 띠지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얘기들 믿을 수 없고 결국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표적 수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게 아니냐. 예.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올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검찰 개혁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절대 이게 뭐 약화가 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검찰의 해체는 눈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사실 온몸으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오랜만에 또 말씀을 들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귀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고 진짜 검찰 개혁 이제는 피할 수 없다. 그 과제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게 무죄 확정 상태가 아니라 보석 네.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지금 뭐 상고 이유서 네. 또 상고 보충서에서 계속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또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일단은 뭐 사건에 집중해서 빨리 좀 이 진실을 밝히는 네. 그러한 판결을 받는 게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뭐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 저기 박 기자님이나 네. 또 우리 김조 대변인들 또 이제 많은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잘 저희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우선은 뭐 재판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재판에 같습니다. 집중할 예. 시점이다. 네. 김재호 대변인도 이제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어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열심히 하셔야죠. 아니 김용 부원장님이 나오셔서 어깨가 좀 가벼워졌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좀 가벼워졌고. 너무 걱정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전 좀 답답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법살인을 주도한 그 세력들에 대한 단죄는 시작도 못했다. 네. 이자들이 그 사이에 검찰에서 옷 벗고 나갔죠.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그게.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그런 근저와 기본인데 윤석열, 김건희 둘이서만 우리나라를 망친 게 아니잖아요. 이 손발이 됐던 자들이 더 문제인데 네. 이 자들에 대한 단죄가 조금 더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계엄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국군 장병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에 실패한 거야. 만약에 이 검사들이 부당한 친윤 검사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한 놈이라도 양심적인 인간이 있었다면 이런 사법살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들이말로 정말 정말 대한민국 공직자 될 자격이 없고요. 네. 끝까지 추적해서 이 자들은 단죄를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양심 불량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 반역자로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검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생각을 합니까? 예? 그 언론하고 짜고 말이지. 지난 3년간. 저는 이 자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고요. 네. 고용곤, 강백신, 호승진, 김영철 반드시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고 또 김용 전 부원장 재판 또 준비하실 텐데 잘 준비하길 많은 분께서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인터뷰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인데요. 부원장님 가시기 전에 예.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다면 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3년 동안 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마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3년의 시간들이 그 의미 없는 시간들은 아니었고 결국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제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싸워야 될 부분 싸우고 함께할 부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